투자의 제왕이 알려주는 돈 버는 투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제왕입니다. 현재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되겠죠. 실적 공시가 장 종료 후에 나온 거다 보니 추가적인 하락이 반영이 되었고, 추가로 더 알게 된 건 예치금 출금 관련으로 1000억 달러를 5% 이자로 대출받았다는 점과 대출해줄 땐 할인도 해주고 했으니 실적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자산을 1000억 달러 정도 매각한다는데 아무래도 금매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은 더 악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 예상으론 분기당 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일 장중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중간중간 하방 VI처럼 거래 중지가 걸리기도 했고, 거래 중지가 풀릴 때마다 아래로 내려꽂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어제도 추가로 30% 더 빠졌는데 아침에 뉴스 봤을 땐 자산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줄어든 예치금 말고도 JP모건 쪽에서 대형은행에서 중소은행 지원해준다고 300억 달러를 예치해줬는데 여기가 망하면 예치해준 대형은행도 타격이 생기게 되겠죠. 그로 인해 불안한 시장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장을 해줄지 말지는 잘 모르겠고, 중소은행 중 하나니까 다른 중소은행들도 비슷한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심리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발표는 제조업, 서비스, 소비자 신뢰지수 전부 안 좋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지수라 볼 수가 있는데, 주택 판매는 생각외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택 판매도 세부 항목을 보니까 비싼 고급 주택 거래가 늘어서 평균값으로 잘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준은 25bp로 올릴 거라는 예측이 76.75%로 우세하고, 아무래도 은행권 이슈가 있고 인플레는 잡혀간 추세가 보이니 유럽 쪽에선 금리를 25bp가 아닌 50bp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유로 금액은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로는 너무 고점이란 얘기도 있으니 투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UPS 실적 발표도 있었죠. UPS는 미국의 한진택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UPS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택배회사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경기 침체 지표로도 나오는 거니까 인플레가 잡혀가는 경기 침체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다 은행권 문제도 있으니 안전자산인 금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도 반사이익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리 안정권에 들어가면 더 가격이 올라갈 텐데, 포커스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라는 점이 포커스가 되겠네요. 내년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더 내려갈 것이라고 숏을 치는 용자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펙에서 원유 생산량까지 조절하는 마당인데, 원유 빠진 거 보면 경기 침체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말고 다른 중소은행인 팩웨스트은행은 1분기 예금이 16% 감소했지만 3월 2일 이후로 18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실적 발표해서 JP모건에서 몇몇 지역은행만 문제지 모든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은행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26일 발표된 내구재 지표가 예상보단 좋게 나왔고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내구재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뜻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 등에 돈을 쓰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고, 제조업 호황의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표로 볼 수가 있고, 원유 재고량 감소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특히 예전엔 휘발유는 재고가 부족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에너지 인플레는 잡히고 있었는데 이번엔 휘발유 재고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도 오를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고 러우 전쟁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땅한 대안이 사실상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인데요. 패드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패드가 발표하기 전에 기사 낸 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트윗을 추가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하니 아래 링크란에 트윗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GDP 및 실업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25일은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26일은 또 반대 신호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되는 GDP 및 실업 지표를 주시하는 게 좋겠고요. 25일, 26일 매번 달러 인덱스가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양새를 보이니 증시도 불안한 느낌을 받을 듯 하니 오늘은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달러는 약세고 유로는 강세가 세계 흐름인데 그 이유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달러도 추세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월가도 기업 등의 실적 부진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 적자, 겸상수지 적자가 대외 수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경기순환 사이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다시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견디고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거고 달러, 원 환율 상승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인데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원화로 사면 더 비싸게 줘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외환 시장의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큰 덩어리의 자금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고 거시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요. SVB 파산 이후 비트코인은 그러한 대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는 지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데 요즘 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 이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수익에 도움되는 정보들로 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